예, 검찰은 김만배 씨의 건강 상태를 떠나서 이 대장동 관련 수사는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관련 내용 최진영 변호사, 설주환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검찰이 김만배 씨의 건강 상태를 직접 확인한다고 그래요. 좀 어떻게 확인을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형사소송법 139조에는 검증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범죄 수사에 필요하기 위해서 피의자나 피고인의 신체나 재산에 대해서 신체에 대해서 확인하는 절차인데요. 이럴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마치 압수수색할 때 압수수색 영장을 받듯이 신체 검증 영장을 받아서 직접 이 병원에 가서 김만배 씨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통상 이렇게 의료 사건과 관련된 네. 경우에는 검사님들 중에 의사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 자격이 있는 검사들을 현장에 보내서 실질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검사 겸 의사의 어떤 전문가적 눈으로 해서 신체적 검사를 해서 과연 수사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엄살을 부리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아주 깊은 상처를 입어서 수사나 재판을 받기 어려운 상태인지 이런 부분을 현실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고요. 더불어서 관련되는 주치의라든가 네. 현재 수술을 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의료진에 대한 직접적인 면담, 나아가서 이 의료 기록 자체에 대해서 확인하는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으로서는 유족 같은 경우에는 신체의 어떤 상해가 굉장히 깊기 때문에 중환자실에서 치료와 요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네. 반면에 과연 앞으로 지금 검찰 같은 경우에 그와 같은 주장의 객관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법원으로부터 신체 검증 영장 그리고 나아가서 의료 기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그 부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검찰은 이제 김만배 씨의 건강 상태를 직접 확인하겠다는 건데 김만배 씨 측은 김 씨의 폐 손상이 심각한 상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확인을 했을 때 김만배 씨의 주장과 다르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예를 들어서 구속의 사유성이 생기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제 일단은 그 전에 어떤 가장 구속 영장을 지금 발부해야 된다라는 아마 의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가장 전제 사실은 혐의가 생겨야 돼요. 그러니까 구속 영장의 발부 사유가 범행의 중대성, 그다음에 도주 우려, 증거 인멸 이 세 가지지 않습니까? 네. 근데 가장 첫 번째가 범행이 인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범행이 중대하냐. 지금 나오고 있는 의혹들 자체가 금액 자체가 굉장히 크고 그렇기 때문에 범죄가 입증된다고 한다면 그건 중대하죠.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신체 상태야 지금 예. 김만배 씨 측의 얘기만 들어본다고 하더라도 당시 상황을 보더라도 20시간 정도 굉장히 오랫동안 예. 고민을 하면서 자해를 한 상태였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육체적인 것도 물론 지금 굉장히 김만배 씨 측에서는 중하다라고 예. 얘기를 하지만은 오히려 심리적인 부분이 더 큰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일단은 검찰 조사가 일단은 이어져야 됩니다. 지금 240억에 대한 은닉 혐의에 대해서 김만배 씨와 지금 측근 2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측근 2명의 진술과 김만배 씨 측의 진술을 일단 맞춰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김만배 씨에 대한 어떤 조사를 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조금 강제성이 필요하다. 그러면 신체가 괜찮다 하면 이제 체포영장을 발부할 거라고 봅니다. 예. 네. 자, 검찰이 이제 김만배 씨의 은닉 재산을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수사를 해나가겠다고는 이제 했잖아요. 그 건강 상태를 떠나서. 자, 그렇게 한다면 지금 260억 원이 이제 대부분 확인이 된 걸로 이제 알려져 있고. 자, 그러면은 네. 더 확인이 된다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은 검찰이 어떤 식으로 이제 처리를 하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법원에서 검찰이 요청을 해서 법원이 이 사건 전체에 대한 범죄 수익, 재산 자체를 한 4천여억 원으로 지금 1차적으로 판단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기존에 이미 한 800억 원 정도에 대해서 추징 보전 절차, 쉽게 말하면 가압류 절차를 일단 해놓은 상태이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260억은 네. 그 800억의 별도이니까 지금 검찰로서 확보한 것이 4천억 원 중에 한 1,000억 원, 1,060억 원 정도 됐기 때문에 아직 가야 될 길이 굉장히 먼 것이죠. 예. 결국 하나하나 이와 같은 재산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 위한 절차를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미루어 짐작컨대 지금 이 수사기관 같은 경우에 수사기관 내에는 단순한 이제 검사와 검찰 수사관뿐만 아니고 이 회계 전문가 네. 내지는 이제
국가기관에 있어서의 뭐 금융감독원이나 이런 부분으로부터 이제 관련되는 부분들을 그 파견받아서 네. 금융 자료 같은 것들을 아주 치밀하게 지금 추적하고 있다라고 좀 미루어 짐작하고 있는데요. 특수부의 수사가 주로 하는 것이 그거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그 현금 그 계좌에서 예. 이 수표로 꺼냈는 그 네네. 돈을 현물로 지금 상당 부분 파악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뭐 추정 보존 절차가 필요 없는 것이죠. 나중에 법원으로부터 판결로서 그 돈을 몰수한다는 판결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 나아가 그 일부 돈은 이제 텔레그램으로 이제 그 최모 씨에게 그 김한배 씨가 보내서 수원에 있는 땅을 사라라고 해서 그 땅을 차명으로 해서 그 고백을 했다고 하는데, 그 땅에 대해서도 지금 추정 보존 절차가 들어간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나와 있는 800억 플러스 260억 이외에 지속적인 어떤 환수 절차를 통해 가지고 이 자금 흐름을 파악을 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그 쓰임새가 뭐 다른 정치 자금으로 드는지 그것도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전체적인 어떤 그 배임 횡령을 통해서 4천억 원이 넘는 돈을 국가로 환수하는 그 절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또한 검찰의 굉장한 막중한 임무여서 현실적으로 지금 계속 그 부분을 해나가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은닉 재산을 확인하고 찾아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은데, 결국은 김만배 씨의 은닉 재산이 어디서 흘러갔는지 어디에 쓰였는지 이것을 찾는 것도 이번 사건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아까 그 보도에도 있었습니다마는 김만배 씨 측의 입장에서는 이게 어떤 범죄 수익이다라는 부분에 대한 것이 전제 사실이 잘못되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네. 당시에 어떤 상황을 보면 이 김만배 씨가 이 80억 원,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어떤 보도에 의하면 60억 원은 수표, 20억 원은 현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은닉 자금, 범죄 수익이다, 이것을 은닉하기 위한 것이다. 근데 수표로 받았다?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뭐 현금 부분은 차치하더라도요. 근데 이 부분을 부동산을 사라고 한 부분은 있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돈을 빌렸다라고 아니면 자기들의 배당금의 일부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최 씨와 지금 뭐 이 씨라는 분, 구속되신 분들이 아니 이거 정치자금으로 쓰지 않으면, 어디 뭐 정치적인 용도로 쓰지 않으면 합법적인 네.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김만배 씨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염려를 했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수사기관이 왜 그렇다면 염려를 하냐. 예를 들어서 돈이 어떤 수익을 가지고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 자체가 네. 범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김만배 씨 측 그 변호인 입장에서는 이거에 대한 범죄 수익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상당히 많이 다툴 것으로 보이고요. 나중에 이제 법원에서도 아마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뭐 검찰이 지난번에 이제 변호사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또 변호사를 상대로 12시간 넘게 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이런 게 이례적입니까? 아니면 원래 자주 있는 일입니까? 자주 있지는 않지만 가끔씩은 있는 일이다.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변호인의 조력받을 권리가 그 피고인에게 있기 때문에 변호인이 어떻게 보면 유죄라는 것을 얘기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진술 거부권을 조력을 할 수가 있고, 예. 하지만 진술 거부권을 조력하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증거를 은닉하거나 아니면은 허위 진술을 교사할 그 권리는 없는 것이죠. 실제로 저도 언론 보도를 찾아봤더니만 올 9월 달에 그 공군 어떤 성범죄 사건과 관련된 특검에서 네.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증거를 위조했는 사안과 관련해서 변호사를 구속했던 케이스가 있고, 2019년 같은 경우에는 전주지방법원에서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이제 그 위조된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선처해달라고 했던 케이스에서 이 해당 변호사에 대해서 징역 10월에 실형을 선고했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로서는 이 담당 변호사님이 어떤 식으로 했는지는 저희는 사실은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언론 보도에 보면은 단순히 그 김만배 씨에 대한 어떤 변호인의 조력을 넘어서 이 범죄 수익을 알면서도 김만배 씨로부터 어떤 부탁을 받고 적극적으로 이 재산을 은닉했을 부분에 대한 네. 어떤 그 혐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웬만해서는 재판부 같은 경우에도 변호사의 휴대폰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잘 발부를 하지 않는데, 검찰로서는 굉장히 그 압수수색할 필요성 내지는 네.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었기 때문에 영장을 발부했을 것 같은데요. 나아가서 지금 한 12시간 정도 소환해서 조사를 했다라는 점에서, 만약에 지금 검찰이 지금 받는 혐의가 밝혀진다고 하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현직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까지도 지금 종전 그 사례에 비춰 보면은 발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 업계에서도 이 사건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관심을 깊게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변호사님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